전라수다 북한수다 9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공익 광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공익 광고. 2015 탈북민 재능 경진 대회. 네. 예. 그리고 성국 씨가 예, 저기 참가 관련 문의사항 국장 최성국 이렇게 돼 있고. 네, 그게 어디서 국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이라기보다 이게 그러게요. 유니아스라고 이번에 그 탈북민들의 재능을 발굴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 그리고 예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굴해가지고 뭐 교육을 또 시켜서 더 성장하도록 그리고 일자리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네. 뭐 조직된 모든 건데요. 탈북자는 다 방송이 나오면 예술이 근데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강의라는 게 북한이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서로 또 문화로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 탈북민의 배우와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또 대비해서 전 탈북민의 강사와 그래서 지금은 전 탈북민의 스타와 탈북한 분들을 타겟으로 이런 경진 대회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참가 대상이 돼요. 예, 그죠. 해외에 계시는 분들 참가 대상이 되고요. 저도 좀 가능할까요? 이거 박사님이 1등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300만 원 갖고 갈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상금이 아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1등에 돼요. 300만 원. 대상이 300만 원. 네. 그리고 우수상이 200만 원. 그리고 야, 가야 되겠다. 또 인기상이 100만 원. 가지고 그 외에 기타 추가 혜택들이 있고요. 기간은요? 기간은 유니아스 이게 기간은? 네, 서류 접수는 11월 5일까지고 그리고 어디서는 언제 봐요? 11월 9일 날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이라기보다 예선을 합니다. 예선이 11월 14, 15일 몇 대 예선을 합니다. 본인이 어디서 지금? 그게 저희 페이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들어오셔도 되고 그런 데서 예술을 봐요. 그리고 여기 참가 신청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미지랑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이미지 이제 띄울 거니까 어디 다른 데는 없고 요거 참조하시면 아니 해요. 한 달에 어디서 하냐면요. 경진대회 하는 데는 어디예요, 장소가? 경진대 현재 하는 장소는 저기 삼성 배우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장소가 지금 현재는 주어진 장소가 있긴 있는데 그걸 미리 설명해야지. 여기 이제 이미지에 다 있습니다. 설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재능 경진대 하니까 적극 광고는 그렇게 더 전해 말고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몇 시,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딱 해줘야지. 카톡으로 또 부를까? 지금 성국 씨가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표시된 대로 여기로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요. 예선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강남역에 있고요. 네. 그리고 본선은 삼성역 배우홀에서 진행하기로 현재는 잡혀 있어요. 자, 아무튼 대상 상금 300만 원, 예. 우수상 200만 원, 인기상 100만 원. 예. 네. 그 이외에 당선하지 않으셔도 끼와 재능이 있으면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알겠습니다. 혜택도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하려다가 못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의 교과서요. 요새 이제 교과서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은 어떤지 요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북한 교과서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지는 모르죠. 네. 왠지 더 잘하실 것 같은 왠지. 아니 본 적도 없어요, 북한 교과서. 네. 그 요즘에 우리나라가 교과서 논쟁이 지금 아주 심각해서 네. 제가 우리 아들의 교과서를 좀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의 감정은 약간 메스꺼림? 오, 저 그거 감정이었어요. 차멀미가 난 듯한 느낌. 네. 멀미. 네. 이게 교과서인데 너무 어둡게 있다는 씌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너무 어둡게 쓴 책을 읽으면 느낌이 좀 느낌이 이렇게 좀 어둡고 암울했다. 암울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서 교과서인데 교과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침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교과서는 그래도 좀 밝고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 다양하면 좋지만 다양하다 그래서 맨날 지형만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교과서를 보는 듯한 느낌도 꽤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네. 그럼 이제 북한 교과서는 어떤지 이거를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과목이 혁명 역사. 그러니까 이제 김씨 가족인데 네. 한 사람의 혁명 역사만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김정숙 혁명 역사 아직 네. 김정은 혁명 역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뭐 국어 이런 네, 게 있고 혁명 역사는 과목이 이렇게. 네, 그러면 혁명 역사는 고대사 이런 거. 여기를 말하면 수능 과목이에요. 네. 예, 맞아요. 혁명 역사는 예, 수능 무조건 과목이고 과목. 대학교 시험 볼 때도 기본 과목. 기본이고 예. 대학교 전 과정에 혁명 역사 이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쫙 있는데 고대사, 현대사보다도 혁명 역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아니 그건 어떻게 되냐면 조선 역사라고 있어요. 네. 네, 북한에도. 있어요. 조선 역사도 있고 세계 세계 역사도 역사. 있어요. 네. 그런데 조선 역사에는 조선조까지 네. 그 취급을 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뭐 군현대사 이런 게 네. 없어요. 북한은 그 조선 역사 대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태원 스님의 혁명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등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혁명 역사를 바뀌는데 네. 이제 막 얘기한 것처럼 김일성의 패밀리 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가 김일성 패밀리의 히스토리.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는 그러니까 조선조가 끝났을 때부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김일성 혁명 역사로 다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근현대사를 제대로 못 배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혁명 역사. 아까 이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중학교가 합쳐졌잖아요. 네. 북한에는 거기 올라와서 혁명 역사를 배우고 대학에 올라가서는 현행 당정책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현행? 그러니까 노동당은 장군님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래 저희는 이제 막 여기로 말하면 수능 시험, 이제 고등중학교 졸업 시험, 대학 예비 시험에서 제일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게 혁명 역사 시험이에요. 네. 혁명 역사 시험이 높아야 그 사람이 충실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고구려 역사, 현대 역사는 잘 고구려 역사나 5천년, 반만년의 역사는 그냥 피트 물 흐르듯 지나가는 식으로만 배워져요. 가끔 가다가 네. 지략적으로 한마디씩 해주지만 김일성이나 김일성 가족의 역사는 김일성이 뭐 할아버지인 뭐 김웅과 사만호를 불질렀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할 때부터 알아요. 근데 그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이제 해적선 네. 해적선 사만호를 불질렀다. 그거를 김일성 할아버지가 불질렀는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당에서 교과서에 그림까지 너무하고 나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서 강에다 딱 던지는데 그냥 불멍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김웅호 할아버지가 그렇게 없어지죠. 던져가지고 쇼머너에 대한 불태워버린. 영감이 있고요. 네. 쇼머너의 그 이제 그 선장 겸 그 선교사를 하는 분이 이제 그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러는 네. 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무슨 그 이제 나쁜 사상을 전염시키고 불교 국가에 5천년 불교 국가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네. 이상한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를 두고 뒤에 들어와서 인신매매로 여자들 잡아가고 네. 농산물 그 탈취해가고 그 광물 자원을 이제 채취해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밤에면 쏠라닥질하는 그런 것들을 효모가 쏠라닥질하는 걸 그 김은무가 이제 김일성 할아버지가 발견해가지고 엄마를 사람들에서 이게 불지르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네. 그 미제 해적선들 이 불방망이를 네. 던져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띄워서 볏짚이랑 실어서 격침시켜가지고 뭐 하는 네, 그런 그거를 영화도 원래 우리는 이렇게 누가 뭐가 되면은 선조까지를 뭐 우상화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게 조선에도 그 태조 이성계가 네. 이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자기 4대조 할아버지까지를 왕으로 추준을 했어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하는 식으로. 예. 딱 그거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북한은 조선조예요. 조선조. 그러니까 김일성. 조선 역사는 중학교 한 4학년, 한 15세 정도부터 취급을 하고요. 중학교 6학년 올라가면 세계 역사라고 취급을 해요. 근데 조선 역사, 세계 역사 다 합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나마는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혁명 역사는 예, 유치원 때부터 11년 전 기간을 유치원을 타서 때부터 하죠. 이제 태어나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언제 탄생하셨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북한에도 교육시 동대연구역에 그 교육도서 인쇄공장이라고 네. 전문 그 교과서만 출판 편집하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이 따로 있어요. 북한은 교과서가 딱
한 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네. 중앙당 교육부에서 그 시당에 내려가면 각 시별로 그걸 조회해가지고 네.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감독하고 한 1년 정도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검열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교육부 수석으로 해서 뭐 그게 이제 지시가 떨어져요. 그럼 그 교과서를 찍는 데 해당되는 잉크, 종이가 네. 해외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가는데 교육도서 인쇄공장하고 당출판사하고 종물을 이렇게 한 10m 사이를 두고 딱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교과서 생산할 때는 공장에 서 있다가 와장창까지 인쇄기 이게 넘어가는 샬크락 네. 샬크락 하는 소리가 길옆에까지 들리거든요. 바로 또 옆에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 그때 이제 교육대에서 언제던가 2005년도인가 네. 선거가 진행이 됐었는데 교육도서 인쇄공장 종문에서 선거가 진행됐는데 그 전날까지 이제 그 교과서 표찬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누가 밤에 그 모자이크 벽화하고 선고장하고 네. 그 교과서에다가 잉크를 들고 나와가지고 교과서 이제 엄청 많이 찍혔는데 잉크를 다 뿌려놓고 그 모자이크 김일성이 그 아이들 그 교육도서 인쇄공장 안에 그 모자이크 아이들한테 그 학교 찾아와서 김일성이가 하는 그 모자이크 벽화가 거기다가 뿌려놓고 야, 그거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했어요. 2005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 그게 이해 안 되니까 이게 간첩일 수는 없고. 그 이제 그 불만 세력들이 이런, 있지. 이자처럼 지금 역사교과서 그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편찬을 이제 국정화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 역사교과서를 하면 그 공장 내부 사람이거든요. 굉장했어요. 그 공장을 봉쇄하고 한 명도 못 나가게 하고 3일 동안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색출하는데 네. 끝내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나마나 그 안에서 그 전날까지 이제 계속 생산을 하던 사람이 교과서 생산하는 과정에 이제 기가 막혔겠죠. 이제 네. 가장 교과서에 많은 비중이 혁명 역사, 혁명 활동 교과서,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도락 편찬 뭐 이런 것들로만 해서 교과서에 한 학생한테 한 20권씩 가는데 10권 정도가 다 그런 김일성의 역사, 그런 네. 뭐 김정일의 역사, 김정숙 어머님의 혁명 활동도 있잖아. 또 이런 거만 찍어내니까.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네. 과목이 있어요. 공산주의 도덕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아니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안 배웁니까? 잘 몰라요. 배우기는 하지만 아니 나는 근데 배웠어요. 세종대왕을 기억 못했다가 여기 와서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아니, 한글을 만들었다는 아니, 거 여기 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김일성이 만들었는데 아 북한에서는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조선시대에 나온 아니, 한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완성시킨 그렇진 거야.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하도 그게 별로 이제 중요치 않게 하찮은 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웬만해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요즘에 또 재미난 사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 교과서를 어떻게 배우나 해서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문제가 탈북자들이 혁명 역사 공부를 별로 잘 안 해가지고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 암송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출생한 1912년 4월 아, 그거 자랑이 하나 더 암송하러. 부문 날까지 해서 연대별로 어느 날에는 어느 농장, 어느 날에는 어느 공장 가서 무슨 뭐 말씀을 했고 거기에 무슨 공장 현대화를 위해서 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거를 다 외운다고요? 그렇죠. 그게 혁명 활동 역사고. 그러니까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화장실 갔다 한 거 내놓고는 다 나와요. 아니 그러면 예컨대 시험 문제가 1988년 7월 25일 예. 김일성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러고 나온다는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대하여로 나오는데 네. 이제 버천버 전투에 대하여 버천버 전투에 대하여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1차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뭐 신여 네. 석도전에 대하여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김일성이가 내놓은 뭐 그런 게 방침 뭐 로장 뭐 그다음에 무슨 건설 방침 그다음에 또 전쟁을 1950년 무슨 1차 무슨 전쟁을 만약에 뭐 승리로 이끄신데 대하여 아니 뭐 만약에 속도전이고 그런 거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경제 개발 5개년 뒤에 상관없이 그만하면 버천버 전투라고 성공해. 합시다. 네. 버천버 전투라고 하게 되면 버천버 전투만 설명하면 안 되고 버천버 전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대한 신의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7년 3월 카륜 회의에서 아니 서강에서 서강 회의에서 이 그 국내 진공 작전에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아직도 암송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쫙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당시 그다음에 정세는 여사 했고 뭐. 매달 며칠에 떠나가지고 권장독을 넣어먹고 권장독을 넣어서 네. 또 뭐 구시물동으로 가서 구시물동에서 뭐 어떻게 스며들어가지고 교과서. 막 이렇게 이제 네. 그거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성적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터 한자를 틀리지 않게 누가 썼느냐 주관식이거든요. 주관식인데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외워서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외워서. 외워서 네. 쓰기 때문에 묘를 고를 써도 틀려요. 고를 묘를 써도 틀려요. 그러니까 뭐뭐 했으며 이거는 네, 네. 뭐뭐 했고라고 이렇게 쓰면 해서 틀리다. 네, 틀려요. 그럴 정도로 아, 그거 너무하네. 그런 정도로 이제 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네. 터 한자 틀리지 않게 와. 쫙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도 거기 딱 찍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초등학교 때는 네. 좀 짧게, 중학교 올라가면 좀 길게, 네.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가면 좀 더 길게 네. 심화 학습을 해서 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배우니까 자다 깨나도 뭐 하면 딱 나오죠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게 그러다 한 보니까 번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면 좋아요. 365일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네. 365일 카드라는 게 있는데 네. 365일 동안에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딱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속 오늘처럼 뭐 10월 28일 그러면 예. 뭐 몇 년도는 뭐 예, 했고 예예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으로 뭐 다음 없어요. 주 백관식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일단은 주관식. 대학 입학 시험 때 입시 장소에 딱 들어가면요 A4 용지를 혁명역사 그다음에 무슨 뭐 김일성 혁명역사, 네. 김정일 혁명역사 시험 칠 때마다 A4 용지 한 2장씩 주거든요. 앞뒤판으로 꼴 딱 쓰거든. 모자라서 종이 더 주세요. A4 용지가 아니라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이만한 맞아요. 30일 맞아요. 됐어요. 이게 붙은 이만한 종이 이런 종이에요. 이만한 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써요. 이제 다 써야 돼요. 어떤 두 장을 다 사람? 쓰고도 앞뒤판으로 다 쓰고도 어떤 사람이 모자라. 이렇게 종이 써요? 더 주세요. 시험장에는 꼭 한 사람이 앉아요. 둘이 안 앉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예, 이 다 붙여. 예, 어떤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이거 허벅지까지. 치마까지 다 들어보라 그래요. 예, 신다리 큰일 글을 나요. 쓰니까. 아 거기 책상에다 뭐 써놓고 아. 왔을까봐 근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보총보 전투에 대해서는 꼭 마지막에 보총보 전투가 가진 의의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보총보 전투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걸 원인민들에게 밝혀준 뭐 역사적인 전투였다. 그러니까 이걸 딱 마지막까지 밝혀줘야 완벽하게 되고 북한에도 이게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말로 하는 경연도 있어요. 문답식 경연이라고 작업반별로 네, 그렇죠. 과제를 줘가지고 딱 번호를 지명하면 나와서 이렇게 물이 흐르듯 쫙 읽어야 돼요. 1947년 6월 4일 뭐 항일의 여성위원들이 뭐 북한으로 넘어와서 조국의 진달래를 안고 신년사를 이게 그 또 역사를 쫙 해야 되는데 저도 문답식 가끔 나가보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다는 걸 새삼 느껴요. 밤새 외웠는데 어떻게 한 글자도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모든 다른 자연 과목이나 지리 과목에서 실수를 하면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좀 틀리면 욕을 먹겠지만 네. 혁명 역사에서 내가 말이 틀렸다면 그거는 가오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채심을 하는 거예요. 그 컨닝을 할까봐 또 네. 어떤 거 있냐면 북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필답도 보잖아요. 네. 구답도 봐요. 네. 구답은 내가 시험을 본 것 중에서 이제 거기서 피레트를 또 다시 뽑아요. 여기서 북한 피레트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문제를 쭉 쓴 문제 종이를 풀어서. 앞에 나가서 그거 하나를 뽑아야 네. 돼요. 뽑아. 뽑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거를 말로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버그 쓰는 건 가능한데 구답할 때는 컨닝도 못하고 어떻게 네. 그리고 그 구답 점수와 필답 점수를 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워야 되겠어요. 한 학기에 60문제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김일성이 하는 신년사 있죠. 신년사 통달경연이 또 있어요. 신년사 가지고는 한 2달 동안은 계속 강연에 문헌 학습, 강연에 또 아유, 근데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됩니다. 세뇌.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 암송 내는 훈련을 잘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오면 북한 사람들이 시험은 진짜 잘 봐요. 아 외워서 쓰는 거네.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네. 탈북자들이 아마 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네,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높아요. 단번에 합격하는 저는 분도 아, 있어요. 필기는 단번에 합격한다. 네. 실기는 몰라도. 실기는 몰라도 네. 근데 자격증을 잘 따요. 네, 맞아요. 한 번만 쭉 읽어보고요. 아, 근데 내용만 이해하면 되니까 들어가서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내용 뒤에 뭐다면 합격이니까 그게 아니 처음 듣는 글들인데 쫙 암송하고 네. 그냥 암송하고 그냥 들어가서 시험 봐서 합격만 그게 놀라운 진짜 거야. 시험을 잘 봐요. 그게 놀라운 이게 거야. 북한 사람들은 근데 암기 대회 나가게 되면 네. 진짜 잘할 거예요. 아니 그 암기에 관해서는 옛날에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교과서를 나눠줬는데 상대성 원리에 대한 게 쭉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에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 사람 딱 손 들고 교과서에서 외운 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아나? 그냥 외운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맹목적으로 해요. 맹목적으로 외우니까.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가 네. 있었어요. 국어 교과서 있었는데 그게 한 3분의 2가 지나고 제일 마지막 쯤에서 통일열차 달린다는 네.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조선 한국 애들이 이렇게 앞이 구멍이 난 파이지를 입고 아유. 이렇게 구두 닦기 하고 네. 이런 게 하면서 띠띠빵빵 내 동생 뭐 기관차 타고 뭐 줄지어 가지어가 남한에다가 쌀이랑 갖고 간다는 거가 남조선이 못 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건 이제 지침이잖아요. 학생들한테 배워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지 그때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릎이 파인한 바지를 입고 얼마나 추웠을까 했는데 한국에 직접 오니까 그게 패션이더라고요. 아, 무릎 일부러 이렇게 찢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네. 교과서에서 네. 이렇게 바느질자리까지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야 정말 못 사고 못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난 옷을 입고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벤치를 돌려서 깡통 차고. 여기 오니까 그 모자가 패션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못 살아서 그런 걸 쓰고 그런 걸 입은 줄만 알았어요. 아, 이거 이제 국어 교과서 얘기 나왔는데 예, 국어 국어 교과서에는 문학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문학 나와요. 작품이 나와도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기, 뭐 몸서, 그러니까 한엄의 미식가루 이런 게 있어요. 한엄의 미식가루 이런 게 있어요. 생명과학 그게 그거예요. 그뭐 한옥의 미숫가루를 안 들어봐도 그거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쫄쫄 굶었는데 아니, 자기는 안 먹고 부하한테 그거 나눠줬다고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아 비슷하네. 네. 맞아요. 그렇지. 비슷해. 이게 네. 권한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병사들이 그 장군님만이라도 이제 살리게 해야 되니까 장군님이 수령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압의 미식가루를 이렇게 물에다 타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이제 그 김일성이가 대원들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앓고 있는 네. 대원에게 가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독성실기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그런 거를 네, 독서실. 독성실기 같은 거를 네. 국어 교과서에 배워주는 예. 거죠. 아, 그러면은 국어라는 거는 어차피 뭐 맞춤법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신라 향가 고려가요 뭐 조선시대 시조 이런 거는 안 전혀 배웠다고요? 없고요. 예, 전혀 안 배웠다. 김일성이가 이제 네. 김정일이가 문해 뭐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제 문해부분기라고 뭐 했던 그 시기에 나왔던 뭐 피바다, 뭐 혈문만북해 무슨 네. 그다음에 삼인일당. 삼인일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혁명 가극 예, 혁명가극. 예. 올해 그리고 혁명가극. 대체로 그 외국인들이라던가 시인의 일본 때 일제 때 있었던 그 카푼 문예인들이 쓴 시들도 조선이 빛난다는 등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그 그 찬양한 글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한설야 이기영 네. 한설야는 다 반동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한설야는 숙성 우리가 보기엔 카프 안 작가들. 되고 그 저기 조명이 조명이도 안 나와요. 안 돼요. 조명이도 안 되고 교과서는 조기천, 조기천이 백두산, 예, 조선은 사실.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그다음에 저기 이상하에 그 빼앗긴 빼앗긴 아, 그거 아, 어머러는가 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강명이었나? 그 여리 작가는 있었잖아요. 여주 작가 강명이 강명이는 아니고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저기 인간 문제? 강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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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이제 쓴 인간 문제 쓴 근데 인간 문제는 아니고 그 강경애가 쓴 삼더리의 죽음인가 뭐 하여튼 예.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분노를 기억난다. 불러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어 교재에다가 다 편성을 하죠. 그 강경의 작가는 젊은 나이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죠? 북한 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가가 그 카프 그 작가들 중에도 이찬. 조기천, 이찬. 김일성 장군이 노래를 예. 지은 이찬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화 시인은 남쪽에서도 이상화. 뭐 유명합니다만 강경에는 제가 저 양주동 선생이라고 유명한 영문학자 네. 또 저 그 우리나라 고대 시 연구한 분이 강경의 작가가 아주 어렸을 때 말하자면 한 동네에서 자기가 좀 글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라고 쓴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 조기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휘파람 노래를 지으신 분이 조기천이에요. 어젯밤에도 그런 예, 네. 그 조기천이에요. 휘파람이 그러니까 장편 소사지 백두산을 쓴 사람이 네. 조기천이에요. 예. 그 사람이 전문 작가로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뭐 했다 그러고 어떻게 죽었어요? 그 저기 김일성 장군의 노래 2001 글쓴 이천 씨는 원래 대한민국이 있던 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우리는 영화에서 그렇게 해요. 글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1945년 8.15 해방부터 6.25 때까지 1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150만 명, 15배인 150만 명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 끝난 겁니다. 네. 근데 국어 교과서에 그때 그 김정일이가 10살 때 1952년에 그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북한군이 이렇게 자강도에 밀리잖아요. 네. 그때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계속 밤에 자지를 못하고 방공호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니까 한초가 1시간 되어줄 수 없을까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주무시는 방 시계를 계속 간다는 거죠. 네. 우리 아버님과 김일성의 아버님과 아버님 주무시는 시간 한초가 1시간 되어줄 수 없을까 이걸 국어문화 교과서에 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떻게 10살에 저런 시를 지을까? 네. 예, 저희 그렇게 좀 감동을 먹었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네. 축지법 쓴다면서요. 예. 그러면 공간은 줄였다 늘렸다가 되는데 네. 시간은 이거 한 주 1시간 못 늘린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는 거죠. 완전한 좀 하세요. 완전한 능력자가 아닌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성분 씨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북한에서 한글을 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실제는 세계 역사 시간이 피뜩 배워줘요. 조선 역사 시간이. 근데 살짝 지나가요. 살짝 지나는데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조선글을 다 빼앗겼대요. 그런 걸 김일성이가 15성상 나라를 독립시켜서 그거를 다시 찾았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예. 네, 잠깐 여기서 껴들을게요. 네. 김일성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네. 가랑잎을 타고 그거 바다를 나와요. 건너고 그것도 나와요.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네. 김일성이 왜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신명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네. 해방이 딱 되니까 이런 능력이 다 사라졌을까? 요거 일본이 좀 아니, 뭔가 근데- 도와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김일성이가 하도 신출귀몰 하기 때문에 네. 그 국내 인민들 속에서 그런 소문이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네. 모래알로 쌀알을 만들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성동 격서 네.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에서 서쪽을 서쪽에서 치고. 친다. 네. 뭐 이런 거를 네. 했다고 국내 인민들이 전설처럼 전설처럼 전설을 만들게 했던 거지. 아, 실제 네. 김일성이가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고 네. 아무튼 자, 소라 씨 아까 하던 얘기.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를 부각시키자니까 빼앗겼던 조선말을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장군님이 조선말을 만드셨구나, 찾았구나 하는 이 한계점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조선말의 시선은 이제 김일성이구나. 도록판에 가면 실제 네. 김일성이가 모닥불 앞에서 그 이제 개털 휴가 같은 만들을 이렇게 그건 다 쫙 달려 그린 수첩에다가 거죠. 앉아서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 수첩에다가 한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그거를 이제 도록판에다 사진으로 해서 딱 붙이는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록 사실 보니까 뭐 도록의 1판 뭐 네. 2판 뭐 이렇게 해서 오려서부터 계속 교과서가 모자라서 한 사람한테 뭐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교과서는 한 사람한테 애들 한 명한테 하나씩 차려주기 힘들어요. 그러나 네, 맞아요. 혁명역사 교과서는 매 사람한테 무조건 줘요. 교과서 편찬사 종이가 없어서 생산 못해도 다른 교과서는 못 줘도 혁명 해마다 역사는 준다. 지방에까지 이 정도는 혁명역사하고 그 도록교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나 내려보내기 위해서 벽도전 인생공장이라든가 꼭대기에서 지시 내려오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생산해서 혁명활동 교과서, 혁명역사 교과서만큼은 보급해라. 저는 왜 이렇게 장난을 좋아했는지 교과서마다 그림을 그리고 진짜 네. 그 낙서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말해보라면 공부 못해가지고 뭐 할 말도 없어. 교과서에 그림을 아니 진짜 교과서에 그림이 진짜 많이 나와서 계속 그렸는데 혁명 역사 교과서만은 못 그렸어요. 그거 그렸다 걸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못 그렸어요. 여기서 하나 소문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칼라 사진을 색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천연색 사진. 천연색 사진. 근데 색사진은
김일성, 김정일만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이 이거 찍을 찍을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아요. 찍을 수 아니 어떻게 된다면 제가 사진업을 해서 알아요. 제가 사진업을 해서 그 사진이 초상화 규격보다 크면 안 돼요. 아, 김일성, 김정일 이 초상 사이즈보다 크면 네. 안 돼요. 그리고 사진을 내가 하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커플이 백마를 타고 가죽 장화 탁 입고 뒤에 태양이 또 올라지는 예. 그거 안 되는데요. 태양 배경으로 딱 이렇게 탁 하니까 그 머리칼 여자는 머리칼 날리고 남자는 탁 이렇게 포즈 잡고 해서 딱 해갖고 팔았는데 한 장에 12,000원씩 팔았는데 굉장히 팔렸어요. 굉장히 그 한 개 군 인원이 10만 명 좀 정도 불안한데. 아, 그렇지. 얼굴만 넣어주고 모델. 네. 거의 다 팔려나갔어요. 네. 거의 다 팔려나가는데 하루는 군당 선전부에서 딱 오더니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랑.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거는 실형님만 찍을 수 있는 그렇죠. 포즈다. 그렇죠. 태양을 배경으로 그렇지. 이거는. 그리고 백마 네. 흰말 그리고 아, 네. 환한 태양의 미소 왜 이렇게 찍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치법을 안 걸려가지고 다행이네. 몰랐다고. 아니 이제 그 수령님 계셨던 자리 저희가 학교 때 그 보천보 답사를 가는데 가다가 뭐 장군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만. 가는 저희 학급에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애가 있어요. 남자인데 공학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삑 돌아서면서 저희한테 야 이게 무슨 장군님 똥손 자리는 표시 아예 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손해단 사료청 책임수단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후보 사료청원으로 떨어졌어요. 후보 예, 사천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출맹당한다. 예, 출맹당했어요. 아야. 요새 어젠가 그제 뉴스 보니까 입 아파 북한의 뭐 평양 원산 고속도로에 김정은이가 지나가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뭔 고속도로에 화장실도 없냐고 이래가지고 지금 네. 그 사이에다가 화장실들을 막 갑자기 짓는다는데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아니 왜 혁명을사에 네. 우리는 김일성이랑 뭐 이런 사람들 누구들 하루 세끼 밥 안 먹고 안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죽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쪽잠에 저기 진짜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간들도 먹고 싸고 거짓말을 밥 먹도 괜히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짓고 잘못하고 이런 거는 그 인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혁명 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 질이 달라요. 사진종이에요. 아 이게 네. A4용지보다 좀 더 좀 뭐더지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종이들은 네.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일반 종이로 가다가도 반짝반짝 종이. 이게 딱 사진 종이가 들어와요. 다른 교과서들은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북한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게 조선 역사에서 이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부각하자니까 을사오조예요. 을사오조.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일본 놈들한테 팔린 걸 김일성이 찾아왔다. 그래서 저희는 이완용이 돼서 이렇게 저 사람이 일본 놈들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조선을 팔아먹은 놈이구나 이걸 각인했는데 시장에서 막 우리 여자들끼리 막 싸움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원들이 와서 야 한국 물건 팔지 마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보안원이 싹 가면서 누가 또 이완용이는 나라도 팔아먹었는데 우리 한국 물건 왜 못 파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했댔어요. 그러니까 배워주면 또 주민들은 거기에 빗대어 그렇게 유머를 또 만들어내는 북한에서 한국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조선. 남조선 물건 남조선, 네. 아래쪽 물건 아래 동네 예, 물건. 아래 동네 물건 팔지 말라 하면 우리 돌아서서 근데 이완용이 나라도 팔았죠. 이게 지금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요 뭐요 이게 왜 지금 막 시끄럽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민정 교과서로 만들었더니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주 박하게 서술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하게 서술을 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신뢰를 제가 보는 이건 거야.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 제가 교과서를 쭉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남북한 간에 무력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무력 충돌이 이렇게 6.25로 이어졌다.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북한이 어느 날 남침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싸움하다가 이제 그 과실처럼 이렇게 묘사돼요. 누가 더 말했다는 것도 없고 이게 그렇게 사실 이제 돼 있고 근데 또 신기한 한 가지는 문제는 그 예컨대 이런 토지 개혁을 하나 네. 보면요. 북한은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다. 딱 이 줄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다. 네. 그랬는데 유상 분배의 결과 이 토지 그 지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산업 자본가로 뭐 이양하는데 실패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북한의 네. 토지 개혁은 찬양.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네. 유상몰수 무상분배. 네. 공짜가 줬대. 그래서 한국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 북한은 소유권을 이제 소유권이 북한은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팔아도 안 되고 또 남한테 빌려줘도 안 되고 경작을 시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경작권을 준 것도 아니고 농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자기가 갖다 팔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냥 그냥 나라에다 바치는 것뿐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30%를 나라에 바치고 70%는 네가 가져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일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빼놓고 북한은 토지 개혁을 뭐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나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유심히 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은 독재적 뭐 어쩌고 독재라는 얘기가 24번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지적한 게 딱 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북한 독재하고 대한민국 독재가 24대 2만큼 그러니까 12배만큼 대한민국 독재가 심하냐. 제가 네. 그 오면시가 하는 거는 분명하면 이것도 지금까지 이런 그 소리에 대해서 불거지지 않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게 그 지금 나온 시점이 어떤 당파 간에 무슨 복잡 문제도 있겠지만 희한한 그 애들만 그 희생물이 되지 않나.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걸- 이게 교과서를 한 번 바꾸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창한 사업이에요. 그러기 지금 때문에 국정화로 그래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국정교과서를 하다가 이 그 약간 좌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교과서를 이제 자기들 마음에 맞게 처음에는 국정화를 했던 거. 바꾸고 그렇죠. 싶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거민정 다양성을 위해서 거민정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바꾼 게 지금의 교과서인데 네. 그 지금의 교과서에서 제가 하나 더 본 거는 뭐냐면 그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이 북한을 이제 그 통일 문제를 위해서 네. 북한을 월북을 했는데 노태우 정권이 이들을 구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그러면 뭐예요? 불법 입국했다는 걸 안 쓰고 불법 입국했다는 걸 안 쓰고 그 북한 교과서에서나 그렇게 쓰지 어디 한국 교과서에서 아니 그렇게 돼 있다. 금성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도 있대요. 저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만경대 김일성 생가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만경대에서 막 그 이게 관광 안내원 북한식 관광 안내원이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안내하는 게 나오고 예컨대 뭐 시험 문제로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저 만경대 관광 안내원 뭐 쭉 나오고 이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 맞는 것은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1번 뭐라 그러고 2번은 뭐 유훈 통치를 했다. 3번 광폭 정치를 했다. 야. 그 나머지는 다 김정일 거고 1번만 김일성 거였는데 그 제가 생각 안 나네.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제가 지금 북한에 찾아볼게요. 대한 체제 선전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아니, 들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설득해도 교과서가 어. 딱 제일 정면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껴안고 있는 거가 교과서에 제일 앞면에 나와 있는 네. 표준 사진이에요. 잘못됐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네. 그 상징성에 맞는 사진을 갖다 놓아야지. 아니 무슨 김정일이하고 껴안는 게 이 대한민국의 상징성입니까? 이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가 껴안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수립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반대 세력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단독 선거를 했다. 네. 그래서 분단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모든 분단의 원인은 이승만에게 있고 이승만은 정말 나쁜 짓만 하다가 그렇게 쫓겨난 대통령. 또 산업화에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 발전은 이루었으나 도시 빈민이 늘어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유신 독재가 뭐 어쩌고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승만 심각한 대통령과 문제네. 박정희 네. 대통령이 통치한 기간이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짧아요. 18년이 필요한 걸 별로 소술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거 그냥 아무 사는 직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야 이 나라는 정말 태어나지 아 찾았습니다. 네, 제가 알아야 찾았습니다. 될 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세상이야. 금성출판사 자습서 246페이지. 네. 금성출판사 자습서 246. 출판사는 북한에 있는 출판사인데 아 여기에요. 여기도 또 있어요? 네, 금성 네. 출판사가? 야, 거기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의 만경대에서 안내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아니 있고, 뭐 이게 네. 김일성이 생각이 왜 나와?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지입니다. 만경대는 왜 오신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풍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자, 문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온 교과서의 말하자면 자습서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자습서 246페이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 가상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만경대 가상 인터뷰에서 밑줄 친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주체 사상을 내세웠다. 2번 유훈 통치를 전개하였다. 3번 선군 정치를 강조하였다. 4번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제창하였다. 5번 사실상 국가원수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답은 1번이잖아. 1번 주체 사상을 내세웠다. 이게 김일성이고 나머지는 다 김정일 거니까 이거는 웬만한 북한에서는 이거 다 그래도 정답. 아니 아니죠. 이거는 그 아니, 어느 지금- 답을 체크하든 간에 틀리고를 떠나서 전부 다 좋은 얘기만 나와요. 북한은 대변인 같아요. 북한 학생들 아니 출판사다. 어떻게 출판사가 이런 걸 쓸수 금성청년 출판사. 예, 우리도 금성청 아니 출판사잖아요. 이게 왜 또 하고 여기서 무슨 강성대국이 뭐 나오고 무슨 한국 학생들이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박사님이 교과서는- 말씀하신 거는 정전 교과서 내용이잖아요. 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는 조금 지금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화라는 건 나라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아들이랑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음. 얘는 그래도 좀 뭐 성향이 너무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김구가 해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아 김구 선생님은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분이 안 계셔도 독립은 됐을 것이고 대한민국 그분이 안 계셨어도 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만들어졌을 거야. 네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막 얘기를 자, 지금 나온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뭐 당당하죠. 이건 무섭죠. 저희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회주의 예비 전사들 김일성의 아니, 예비 이거 전사들 착각을 하거든. 아니, 이건 아니 뭐야? 나는 생각이 그렇죠. 이게 북한 교과서인 줄 알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진 않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무슨 애기라도 있든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아니 느낌이 아니라 아니 신학지 네. 이건 네. 진짜 네.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산 저희들이 배우리도 잘 먹으려고 그럴 정도로 전문화된 이런 그 전문 수로들 네. 그럼 뭐 때문에 지금 한참 배울 것도 많고 자기 이상도 꼽히고 해야 될 이런 학생들이 이런 걸 꼭 배워야 하나요? 굉장히 이것뿐이 세련돼갖고. 아니고 또 이거는 또 언어 교과서인지 이런 걸 교과서 너무 하는데 네.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이거는 경제에서 자리, 자리. 국방에서 네, 네. 자리. 이 김일성이 한 말인데? 이거만 이건 북한에서도 대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아니. 중반에 가서야 취급하게 되는 넘는 문제 같은 건데. 그거만 보면 김일성 한 좋은 말이야. 거잖아요. 김일성 네. 한 말. 글쎄. 김일성이 한 말이죠. 와. 와 이거는 그 이게 말하면 뭐 북한 정권이 뭐 비밀 아니. 투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복사본이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니 네. 아니 네.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고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진 사람이 좀 더 세련되게 네. 그래서 그래 네. 겸허하게 겸허하게 아니 근데 네. 딱 까놓고만 할 수도 없게 편안하게 네. 비틀어가지고 네. 영어는 비껴 쓴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껴 쓴 것 같고 네. 일단은 1번 문제의 답인 주체사상을 만들었다. 그럼 애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주체사상이 도대체 뭐야? 검색 한 번만 해도 나와. 주체 사상이 뭔지 그러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보겠죠. 이거 알겠죠. 알아야 그런-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또 하나도 세뇌가 되기 시작. 아니 그리고 어떤 국사 교과서에는 김일성 저작, 김일성이 쓴 책의 일부를 아예
교과서에다 인용해 놓은 책도 있어요. 김일성 저작선집. 네, 심각한데. 이건 대한민국 있어요. 김일성 전집 그거 대한민국을 네. 좌우지할 수 아, 그래서 있는 미래한테다가 그래서 이런 걸 일- 배워준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가 북한 책을 그대로 갖다가 베낀 대목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아니 지경입니다. 이런 교과서가 편찬이 되고 편집될 때 이런 감독 검열을 하는 없나요? 있죠. 똑같은 있는데 사람, 똑같은 네. 사람. 아니 그러니까 북한 이게 아까 이제 통일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화가 된 다음에 뭐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가지고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이 이제 통일의 소망을 통일의 그걸 담아서 방북을 했는데 노태우 정권은 이들을 구속했다 이렇게 하면 그 북한 교과서지 그게 어디 네. 한국에서 어디 그런 교과서를 써요. 먼 훗날에는 왠지 감옥에 가둔 사람이 나쁜 사람 될 것 같은데. 먼 훗날에는 국가 보안법을 네. 지킨 사람이.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쓰여진다면 네. 그렇죠. 네. 그 불법 입국했다는 건 안 쓰고 뭐 통일을 위해서 방북을 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구속했다. 그럼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북한 사람 하나가 우리 탈북민이 이쪽에 왔다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 주민이 왔다가 왔다가 돌아간다. 갔으면 네. 그 가족은 3대를 멸족당하죠. 3대를 멸족당하고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네. 그런 건 안 그건 안 하죠. 예. 안 하죠. 아니 차라리 북한 표 같아요. 북한의 그런 정치권 관리서라든가 네. 북한의 독재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섞어서 했으면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교양소 하고 독재 정권에 대한 그런 지나친 사상 그 이데올로기만 그리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전쟁에 생각을 대해서도 봐주지 않는 거고 유엔이 참전해가지고 전선이 확대됐고 예. 뭐 이렇게 통일의 기회가 많아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 그럼 뭐 북한군의 점령이 다 되지 않은 게 아픈 현실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분단된 것도 미국 탓이 제일 많고 이승만이가 권력욕에 차가지고 단독 선거를 한 게 문제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정치 미래가- 철저하면 미래가 걱정되는 그럼 미래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교과서가 이렇다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죠. 예, 하여튼 교과서 문제, 북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